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한 번 알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남들이 쓰다 버린 고물과 사랑에 빠진 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이 타임머신은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 18소년의 추억에서부터 시작된 여정. 뚝방촌에서 자란 소년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몹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청계천 풍물시장. 그는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추억의 물건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물건들. 사람들은 고물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에게는 둘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시작한 추억 상점. 하지만 그의 세상은 누구보다 넓었는데요. 고물을 찾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빛을 잃어버린 물건들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다. 시간이라는 마법을 통해 고물에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고 삶이라는 정거장을 지나치며 그를 부르는 이름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삶에 지친 어른들의 일상을 다독여주는 시간여행.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을 위한 꿈의 동화. 그 황홀한 여행을 떠나봅니다. 꿈을 찾는 고물장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이 보물 고물섬 총대장 정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추억의 근현대사 유물부터 누군가에게 버려진 쓸모없는 고물까지 20년간 수집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덕후 인생, 성공한 덕후 인생을 살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덕후 열풍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고물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설동 자격증을 따러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앞에 동묘 풍물시장, 황학동 풍물시장이 있었어요. 예, 그 시장을 발견하곤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 시장의 매력에 푹 빠져서 물건을 본격적으로 수집을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고철, 폐유지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쓸모없어서 버려진 주황색 공중전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추억의 공중전화부터 못난이 인형, 영화 포스터, 그런 고물들, 옛꽃자를 써서 오래된 물건의 고물들을 수집해서 지금은 한 2만여 점 정도 개인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창업을 고려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굉장히 집안 형평상 공고를 진학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꿈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를 갔다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정도? 근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러 학원을 갔는데 어렸을 때 썼던 추억의 물건들을 보고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마구 가슴이 뛰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뭐 재밌네. 그 정도로만 인식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지내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잘하면은 나한테도 꿈이 될 수 있겠구나. 막연한 기대감. 예, 그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제가 20만 원 남짓, 한 달에 20만 원 남짓 벌었어요. 그러면 그 20만 원을 갖고 월급날 그 시장에 뛰어가서 남들이 버린 고물을 한가득 싸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좋아합니다. 예, 혼자 막 좋아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성공한 창업가가 돼서 서 있으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그분의 뜻과
모든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20년 한우물 인생을 살면서 16년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터득했던 남다른 노하우 1번 경험, 2번 삶의 중심축, 3번 스토리텔링, 나만의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혹시나 여러분들도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험. 경험은 불필요한 게 없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88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셔갖고 뚝방촌, 도봉동 뚝방촌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8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생활사를 그대로 접하는 계기가 됐죠. 근데 그 경험이 토대로 고등학교 때 우연히 발견한 청계천 풍물시장의 추억의 소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추억의 물건이 못난이 삼형제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물건을 보고 어렸을 때 엄마가 우는 저 못난이 닮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그 시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정말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외형적인 성격이지만 그때는 조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집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도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경험을 내가 좋아해서 하진 않잖아요. 내 현실 속에 그런 설정된 삶 속에 경험을 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창업을 하시게 되거나 그랬을 때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깨져가면서 부닥쳐가면서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하구나.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경험, 불필요한 경험은 없으니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그 중에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걸 발견하다 보면은 이게 간절해져요. 좋아하는 일이 간절하게 돼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중심축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한 가지 일을 한우물을 강산이 변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니까 누군가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덕후, 어떤 일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가지 일에 취미를 갖고 사회성이 결여된 그런 분들을 덕후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조금 다르거든요.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해서 충실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조금씩. 저는 그게 덕후의 가장 성공한 덕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이 발견되고 간절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고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한 다리에 중심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괴짜 덕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 전종 다 있어요. 그 만화책을 통해서 농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농구에는 한 다리를 축으로 두고 다른 한 다리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가 있어요. 그것을 피벗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두 발을 뛰면은 반칙입니다. 3도 2처럼 한 발에 축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요즘에 저를 본 사람들이 너 요즘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어느 날 직업을 세어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어 있고 강원도 홍천의 이색 게스트하우스 대표가 되어 있고 골동품 경매사가 되어 있고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고물을 기반으로 한 글을 쓰고 있고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중심축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도전할 때도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거는 제 분신들 2만여 점의 고물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라는 노력을 하고 누구 거를 베낄 동안 저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제 고물들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거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저 물건 나도 갖고 싶은데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동적으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간절한 내일을 열심히 했더니 한 중심축이 생기고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되었구나. 요즘에 SNS 홍보를 하라고 마케팅을 하라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굉장히 빗벌쳐요. 근데 최근에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인띵띵그램 그곳에 저희 업소 사진이 10,000여 장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운이고 뭐 저의 뭐 실력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오신 손님들과 그런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처음에는 제 물건이 신기해서 방문을 했지만 두 번째는 이것을 모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물이 사실 현실 속의 사치였거든요. 몇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물건을 팔면은 조금 더 가정에 보탬이 되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부여잡고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게 지금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강연도 하고 또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제안도 많이 와서 요즘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창업을 하시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저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고물이 보물 된다는 것보다 더 뚱딴지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은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이든 안 좋아서 하는 일이든 내 형편 때문에 하는 일이든 어떤 것을 꿈꾸며 하는 일이든 그 스토리는 쌓여져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의 인생의 선장은 본인이니까 과정 속에서 잘 찾으셔서 훌륭한 창업의 길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해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야, 나 고등학교 때 뭐 딱지치기나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을까? 그냥 맨날 황학동 풍물시장 가갖고 놀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 직원을 한 뭐 20-30명 두고 있는 이런 사업가가 되기까지는 저만의 길이 맞다라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창업의 길, 사업의 길 그리고 뭐 편한 뭐 직장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제 신념이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지금까지 도전한 것이 여기까지 온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직업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동반된 일이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 방송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소년이 고물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삼고 그 삼았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본인들의 꿈에 이바지 돼서 훌륭한 성공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미를 업으로 만드는 방법.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오랜 경험으로 삶의 중심축을 만들어라.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아주 뭐 고물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어요. 네. 예, 또 이런 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물이 돈이 됩니까? 됩니다. 아, 됩니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돈이 되는 거 이외에도 대표님은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 대표님 어린 시절이 아니라 네. 현재 고물의 매력 어떤 걸까요? 저는 제 추억 때문에 모았는데 제가 소장한 물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와, 그래서
와,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예, 예. 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예. 고물의 매력에 빠졌고요.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금전적인 거를 예. 뗄 수가 없죠. 예. 예. 버리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잘 못 버리죠. 예. 집에 막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집에서는- 어렸을 때는 또 집에 많이 쌓아뒀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머니가 싫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지만은 예. 제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엄마와 싸워 지킨 고물들이라고 예. 제가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물건을 사서 집에 가면은 예. 남들이 버린 물건 돈 주고 사왔으니까 엄마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에 뭐 철수네 집에서 얻었어. 뭐 영식이네 집에서 얻었어. 거짓말을 했군요.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군대 간 사이에 이사 가면서 엄마가 다 버린 거예요. 아, 지금 그때 당시에 값어치는 별로 없지만은 예, 예. 지금은 그 값어치가 올라갔고 굉장한 유물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픈 추억이 있어서 제가 다음부터는 꼭 거짓말을 안 하고 예. 엄마 이거 얼마 주고 샀으니까 잘 모셔도 어. 라는 얘기를 예. 합니다. 어떤 것은 고물이 되고 어떤 것은 쓰레기가 되고 이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간택의 기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5년, 6년 차가 되니까 이거 희귀한 물건, 이거 시장에 처음 나왔네?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더라고요. 예, 예. 희귀한 물건, 그리고 앞으로 값어치가 이거 기념이 될 만하구나. 예. 이 기념이 될 만한 물건들을 제가 수집을 하는 게 저의 간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고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죠. 50년대, 60년대 외화 영화 포스터를 전종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나중에 그거 갖고 개인적인 그 교육장, 예. 체험학습장 그 박물관을 만들려고 예. 그거를 편집증처럼 모아갖고 한 8,000년 정도 갖고 있고요. 일제 강점기 때 쓰던 본정 이정목에 서 있던 명동 앞에 서 있던 네네. 우체통도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대표님들과는 그 하루 일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요즘에 고민이 있는 게 예. 덕후 행위를 잘 못하고 있어요. 네네. 너무 바빠져 갖고. 그래서 요즘에는 평상시에는 그 프랜차이즈 대표 업무를 보고요. 네네네. 시간이 나면은 무조건 화학동 시장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고물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전국 일주를 한 10여 차례 했거든요. 오. 10여 차례를 하면서 알고 지낸 전국에 있는 골동품 상인들과 교류를 합니다. 예, 예. 무슨 물건이 있다면 바로 가요. 부산, 전라도, 예. 뭐 강릉, 뭐 어디든 갑니다. 예, 예. 고물을 가지러. 예. 그게 저의 남들과는 다른 저의 일과입니다. 그게 여행이자 곧 저의 비즈니스자, 네네. 뭐 제 취미 생활이니까요. 재밌겠어요. 뭔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지금 예. 만나러 갑니다. 예. 예. 지금까지 사실 그 진행했던 고물 관련 사업 중에 네. 가장 뜨거웠던 반응을 일으켰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필로 사업 계획서를 써서 대한민국 굴지의 백화점에다가 예.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벌써 한 13년 전, 14년 전. 네. 제가 고물의 값어치를 폭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죠. 아, 그리고 전시회를 했는데 뭐 흔히들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백화점에서 이런 전시 누가 좋아하겠어라는 반대 세력들도 있었는데 하니까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뭐 옛날 주황색 공중전화기, 교복, 교련보, 그리고 서울우유병, 옛날 장난감들 이런 걸 모두 너무 좋아해서 그 백화점과 8개 지점에 순회 전시를 합니다. 예. 그때 가장 짜릿했고요. 예, 예. 최근에는 제가 모은 물건을 갖고 어른이 대공원이라는 어른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서울 홍대에다가 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폭발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딜 가나 듣는 게 사실 스토리텔링입니다. 강연에서도 또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걸 사업에 접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 고물 갖고 인테리어 해준 분이 있는데 작가분이셨어요. 예. 그분 작가분의 연필 깎기, 뭐 연필, 예. 그래서 그 글 쓰는 거에 관련된 도구를 했더니 네. 남들이 베끼고 싶어도 못 베끼잖아요.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예. 예. 창업에 접목을 시키면 예. 현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자신만의 공간 그리고 네. 자신만의 홍보 수단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진정성을 또 강조를 하시네요.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마니아 이상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덕후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성공한 덕후로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덕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는 덕후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과 시련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걸 꿋꿋이 이겨내셔서 본인만의 길을 꼭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덕후 화이팅! 네. 네. 아주 뭐 힘이 납니다. 네. 옆에 있는데 내가 왜 힘이 나죠? 예, 대변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덕후들 대변을 예. 해야 되니까. 예. 예.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고물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고물은 제 별명이 영맨이거든요. 예. 영맨 같아요. 제가 정영민이라 영맨인데 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영맨이란 별명을 저희 이름 때문에 얻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고물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고물들이 내 분신처럼 활동해주고 있구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물을 보고 야, 이 친구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 또 다른 저 영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맨. 예, 그 이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노래 박사 이 박사. 예. 이런 노래. 예, 영맨 자리에서 일어나라. 군대에서 얼차려를 이걸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계기가 바로 우리 영맨이 활동을 하는 계기가 고물이 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미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물건들을 수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누군가한테 버려졌을까? 왜 쓸모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젊은 친구들한테 SNS 상으로 사장님처럼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창업의 기준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보다 스펙도 좋고 능력치도 좋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야, 이 친구들의 고물이 된 꿈을 혹시 보물로 만들어 줄 수 있진 않나? 그러니까 사물을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고물이 된 꿈 지금 당장은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약간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네. 그런 꿈들을 저로 하여금 제가 만드는 그런 컴퍼니로 하여금 보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예. 해서 저의 런웨이는 꿈 공장입니다. 꿈 네. 공장. 어떤 고물이라는 행복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 더 넓은 또 세계로 뻗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이른바 덕후 열풍,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일이든 꿈이든 사랑이든 열정이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깊이 빠져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로 하여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설 좋아하거나 진정성이 없으면 그 일이 또 언젠가 한 번은 딜레마가 오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흥미 있는 그런 좋아하는 일을 해서 꾸준히 본인의 삶을 개척하면서 한 축을 만들어가고 또 이루면서 또 다른 걸 도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도전하세요. 시작하세요.